안녕하세요, 종환쌤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편입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반 편입이나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왜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고 왜 늘어나고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능은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으니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편입은 해보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어떻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편입은 3학년으로 중도 입학을 해서 입학 후 2년 후에 바로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편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 확대, 전공 변경 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당연히 3학년으로 시작하는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편입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편입, 나머지 하나는 학사 편입이죠. 일반 편입은 전문대 졸업자 혹은 4년제 대학교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3년제 전문대학에서 2학년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문대는 무조건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사 편입은 4년제 대졸자 한정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자격에서 차이가 있음에 따라 당연히 경쟁률 역시 유형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요. 보다 더 빠르게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일반 편입의 경우 인원이 많이 몰리는 편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 자격을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지원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 낮은 편이죠. 보통 4년제를 졸업하면 취업을 생각하지 다시 대학 진학 선택을 하는 인원이 애초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했을 때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 편입은 실제 인서울, 중하위권, 직업국에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더 높은 대학을 목표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 수준에도 차이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지원 자격을 알아보고 각 전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인 것이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 그리고 학과에 따라 학사를 뽑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네임드가 높은 대학교의 경우 학사 편입으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곳도 있거든요.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자신의 목표 대학과 전공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지 요강을 통해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편입 전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집 정원을 비교해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학점, 최종 학력을 확인하면 대략적인 틀이 갖춰지게 되니 어떤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감이 오실 거예요. 또한 희망하는 전공이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에 따라 편입 영어와 수학 혹은 둘 다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역시 확인은 필수죠.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여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학사 편입은 원래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 하지만 학점은행제에서 학사학위를 1년 반 정도면 취득이 가능하고요. 일반 편입은 더 빠르게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 빠르게 지원 자격을 만들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 쉽게 높은 성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성적을 4점대 이상 받는 건 쉽지 않죠.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학점은행제에서 4점대 점수를 받는 것은 대학교보다 훨씬 쉽습니다.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나 둘 다 대학 교과 과정이고 상대 평가인 건 똑같은데 왜 쉽지 않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건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학생의 학습 수준과 각자의 목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학은 연령대와 학습 수준이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해서 성적을 받잖아요. 학점은행제와 대학은 이 부분이 완전 다릅니다. 연령대나 학습 수준이 너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죠. 연세가 있는 어르신분들도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목적이 다 제각각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같은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단순 학위 취득 자체가 목적인 분들의 경우 되게 높은 성적이 아니라 단순 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만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 상대 평가라고 해도 쉽게 훨씬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순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죠. 대학은 직접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학점은행제에서의 수업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딘가로 출석할 필요 없이 편한 곳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학점은행제 수업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높은 전적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고사 시험도 있다고 하지만 온라인이라 집에서 오픈북 테스트로 진행이 가능하여 요령만 안다면 쉽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한 채로 시험을 봐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되고, 교육원만 잘 고르면 교재 파일에서 대부분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보니 그 시간에 편입 공부하고 면접 준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학점은행제 편입생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자신이 효율적으로 준비를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제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